안녕하세요. 저는 44살 남자이고 애가 셋인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일을 하며 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저희 아내도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도 마이너스인 달이 많네요. 애들은 점점 크면서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사내 놈들만 둘이다 보니 먹는 것도 많이 먹어서 식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나 아내나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아내는 둘 다 부모님이 한 분씩 안 계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 이런 게 소망으로 잡힌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 자식만큼은 정말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우고 싶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게 서로 호감으로 다가왔죠. 아내랑 저는 둘 다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아내는 이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고 했죠. 하지만 이 새어머니는 말이 새어머니지 괴물이나 다름없었대요. 그 정도로 아내를 몹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엔 한 10년 정도 살고 장인어른과 헤어지긴 했다는데 그 10년이 아내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는 달리 엄마가 제 나이 15살 저는 아내와는 달리 엄마가 제 나이 15살 중학생 때 도망을 가셨어요. 엄마를 회상하면 그냥 매정한 여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그런 아픈 아버지와 저를 남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가 도망을 간 전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다가와 나 원망하지 마. 나중에라도 나 원망하지 마.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알겠지? 라며 눈물을 꾹꾹 참으며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원망하지 말라니. 그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바람피고 자식 버리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라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까지 혼자 치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2억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저한테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저한테는 살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등록금과 2학년 학비까지는 간신히 냈고 나머지 학비는 대출을 받아 4학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29살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같이 알바를 하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3년 연애하고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애할 때도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알콩달콩하게 사귀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어딜 가나 금슬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애도 셋인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유복하게는 키우지는 못해도 행복하게는 키우자고 다짐하며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는데 어렸을 때는 알바로 경제 생활을 했고 30이 넘어서부턴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계약직이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지라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 나중에는 방통대라도 갈까 고민을 했었지만 그 돈으로 차라리 애들 학원을 하나 더 보내자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라서 하는 말이지만 아내는 정말 강하고 때로는 지독하게 일을 했어요. 저한테도 여보, 나 원래 일 욕심 많잖아. 이렇게 몇 개씩 일을 해야 내 성이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라며 집에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뭐 블로그 광고 일이나 대본 타이핑 치는 일이나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죠.
사실 아내는 말이 일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지 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저 때문에 일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한 달에 세후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오는데 그 돈으로 5식구가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했으니까요. 이때까지 이렇게 부족한 저와 같이 살아준 참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여보, 나 저번에 이력서 넣은 게 있는데 잘하면 나 정규직으로 취직이 될 것 같아. 드디어 계약직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전화에 너무 기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정규직이 되는 거냐 물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니 청소일인데 이번에 새로 지어진 18층짜리 호텔에서 직원을 뽑더라고. 그래서 호텔 청소하는 일로 지원을 했는데 아니 방금 합격 연락이 온 거야. 면접 보러 오라더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 나이가 고작 4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하기엔 너무 젊은 제 아내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듣고 있는 거냐며 저를 재촉했어요. 그래서 전 능력도 없는 놈이 내 아내 청소 일까지 시키는 건 죽어도 보기 싫으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여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왜 하지 말라는 건데, 응? 나 하고 싶어. 아니 꼭 해야 돼. 라며 제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는데 본인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건 잡초 같은 생활력 하나뿐이라며 청소일이 뭐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데 뭐가 부끄럽냐고 했죠. 이런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면접에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비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면접에서조차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이곳저곳에서 일한 경력이 많아 본인들 호텔 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아내는 그 말을 마치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았죠. 왜냐하면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되어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잠이 들어버리곤 했거든요. 원래 아내라면 매번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저귀는 새처럼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를 말해주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이들 또한 예민해진 엄마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아내를 위해 최대한 신경이 쓰이지 않게 빨래며 설거지며 애들 저녁까지 다 챙겨주곤 했네요. 그러다 아내가 일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제 앞으로 가족카드 명세서가 날아왔는데 아니 이상하게 아내가 카드로 교통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일을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이상한 생각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니 왜 교통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야? 당신 일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죠. 그러니 아내가 조금 당황한 얼굴로 내가 말 안 했나?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여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랑 같은 동네에서 사는 걸 알게 됐거든. 그러니 그분이 카풀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야. 나야 감사하다고 덥석 카풀하겠다고 했지.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말에 그랬어? 그럼 잘 됐네. 여사님 언제 한번 밥이라도 사드려야겠다. 라고 했죠. 저는 정말 아내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 아내는 저녁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말로는 저녁에 펑크를 낸 사람이 있어 대타를 뛰러 간다는데 꼭 제가 퇴근하기 전에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를 믿었지만 왠지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걸 눈치챈 아내는 일을 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녁에 일한 급여도 꼬박꼬박 나왔고요. 잠깐 아내를 의심한 제가 속 좁은 놈이 되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 모든 말이 거짓인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저 멀리 저희 아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서 있더라고요. 아내를 부를 힘도 없어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내 앞으로 검정색의 외제차가 한 대 딱 서더군요.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고 아내가 타자마자 차는 출발을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차가 아내가 말했던 그 카풀해주는 여사님의 자동차인가라는 생각부터 그 여사님이 저 차를 탈 정도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인 건데 라는 생각까지요. 하지만 이런 제 추측은 너무 허무하게도 제 눈앞에서 깨져버렸네요. 왜냐하면 그 차 운전석에 탄 사람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마침 또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어 볼 수가 있었는데 웬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아내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 차를 타고 어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멍해진 상태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일하는 중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오자마자 기절을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아내의 핸드폰을 다 뒤져보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도 의심할 만한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에 대해 물어보니 아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못 봤다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아내의 뒤를 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행을 한 그날도 아내는 어김없이 저번에 봤던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혐오하는 짓 중 하나를 아내가 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아내가 일을 하는 호텔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 호텔이 워낙 작은 호텔이라 자칫 잘못하면 눈에 띌 수도 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저녁인지라 사람도 없어 그 둘이 타고 간 엘리베이터에 도착해 층수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내린 곳은 17층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호텔에 가본 터라 무작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버튼이 안 눌려진다고 하니 무슨 마스터키에 호텔키가 있어야 버튼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된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으니 그 직원도 대충 짐작을 한 듯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그쪽이 알 필요 없고 17층 가는 키 내놔! 17층 키 내놓으라고! 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거기는 VIP 전용 스위트룸이라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문하고 나발이고 빨리 키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결국 거기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호텔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소란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 버린 겁니다. 저는 호텔 밖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던 아내가 3시간이 지나니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오자마자 아까 봤던 그 차가 호텔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를 잡았길래 이런 여왕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라며 치를 떨면서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곳이 떠나갈 듯이 이름 석자를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아니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일하는 곳까지 마중이라도 나온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밀치고 이 차 주인 누구냐고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새끼냐고 어떤 놈인데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곧이어 아까 봤던 그 남자까지 뒤따라 나왔고 제 아내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늦었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라고요. 저 또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을 했고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으며 야 이 뺀지리같이 생긴 놈아 네가 내 와이프 꼬셨냐? 어? 순진한 내 와이프 돈으로 꼬셨냐고! 라며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지금 이 자식 편드는 거냐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와이프가 여보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 사람 당신 동생이야. 당신 남동생이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벙쪄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제 팔을 놓으며 저랑 같이 좀 가시죠. 보여드릴 분이 있어요.
라며 저를 데리고 17층 그곳 스위트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위트룸에 한 번 놀랐고 침대에 누워있는 백발의 노인 얼굴에 한 번, 총 2번이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 머리가 백발이고 온통 주름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참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버리고 간 제 어머니였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당신이 왜 이 여자랑 같이 있냐고요. 그러니 어머니란 사람은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성진아, 네 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네 처를 찾아간 거야. 라며 너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다. 아마 30년 전 너를 버리고 왔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때 내가 집을 나오면서 너한테 그랬을 거야. 내 원망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 원망하라고. 네 아버지가 나를 돈 많은 남자에게 팔아넘겼다.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돈 많은 영감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를 자기한테 보내면 거에게 돈을 준다고 했다더라. 그 돈만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성진이 너를 굶기지도 않고 자기 몸 불편한 것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나보고 이혼을 좀 하고 그 집으로 가라 하는데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 그것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다. 나 하나 희생하면 돈이 생긴다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 줄만 알아서 그래서 널 떠난 거다. 라고 하는데 문득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매일 빚으로 허덕이던 날들이 어느 순간 어렵지 않게 된 게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땐 분명 아버지가 파산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부잣집 남자의 첩으로 그 집에 들어갔고 제 동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부잣집 영감이 돌아가실 때까지 첩노릇을 하면서 사셨다는데 그렇게 살면서 받은 유산으로 몇 년간의 재산 싸움 끝에 이 호텔을 짓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눈을 감기 전에 저한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데 막상 저를 찾아갈 용기는 안 나서 제 아내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래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수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는데 제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이 돈을 그냥은 받을 수 없다며 본인이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며느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게 끝나면 그때에나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내는 제게 호텔 청소부로 합격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단은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죠. 제 몹쓸 의심으로 아내를 오해한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렇게 착한 내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으니 내 아내도 제 곁에 와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울고 제 동생이라는 그 사람도 울고 그 방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인생이 뭔지 이렇게 얄궂고 짓궂은 게 인생이라면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엄한 사람을 미워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뿐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내가 마지막이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았어. 널 낳아놓고서는 길러주지도 못하고 떨어져 살자니 한평생을 가슴에 사무치며 살았다. 보고 싶어도 네 아버지랑 여기 영감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보러 가지도 못했고 만지고 싶어도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영감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너를 찾는 거였다. 라고 하셨죠. 너무 늦었다는 말씀에 저는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죠. 어머니는 제게 20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시면서 이 돈으로 아내 고생시키지 말고 새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나 남은 핏줄인 남동생과 잘 지내라고 하셨죠.
제 남동생이라는 녀석 또한 살면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생겼다는 게 좋기만 하다는데 저 또한 어머니 말씀대로 이 동생을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지만 곧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올 초 3월에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찾아뵙고 사랑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가신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방긋 웃고 계시는 어머니와 같이 웃고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동생이 그 호텔을 인수받으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고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에게 온 만큼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셨을 때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우리 새 아이들 잘 키우며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